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강채림입니다. 네, 어제 PPI가 발표됐죠. 시장 예상에서는 예상치를 웃도는 걸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날 발표된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도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PPI 발표가 시장에는 어떤 흐름을 미쳤을지 뉴욕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PPI가 보합권에 머물면서 전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물가와 금리 부담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 예상보다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는 전달과 비교해 큰 변화가 딱히 없었고요. 지난달보다 상승세도 둔화됐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2% 넘게 하락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했고 금리에 민감한 시장의 투자 심리도 한층 더 편안해진 분위기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빅테크의 강세가 더 눈에 띄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가 큰 폭으로 올랐고 마이크론과 메타도 좋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기술주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 전반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요. 다만 시장이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가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추가 지표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동결 기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있었던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인 과세가 거래 경로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점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하락하는 도지코인에 오히려 선물 베팅이 늘었다는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문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같은 가상자산 투자라도 어디에 또 어떻게 경로로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가가 거래 명세서와 거래 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해 자산을 옮기고 거래한다면 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자산을 옮겨가는 이 과정에서 이게 매매 차익인지 증여받은 자산인지를 두고 소명 요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앞으로 볼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또 해외 거래에 대한 사후 검증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될지,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까지 관련 제도가 얼마나 구체화될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단순히 세율만 바라볼 게 아니라 거래 경로와 신고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네, 하락하는 도지코인의 선물 베팅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베팅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의외의 흐름인데요. 도지코인은 최근 24시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 규모를 의미하는 이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6월 약 9억 3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도지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최근 12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코인 수량으로 보면 약 171억 도지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는데도 선물 포지션은 다시 빠르게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볼 부분은요.
미결제 약정이 늘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도지코인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롱과 숏, 즉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쌓여있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가격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물 포지션만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 투자자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좀처럼 63,000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도 63,34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 0.28%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시면 1,8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 0.18%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XRP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재 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 0.49% 오른 모습인데요. 좀처럼 다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라나 함께 살펴보시면요.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0.41% 전일 이 시간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만큼 시장 흐름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 이어서 이런 시장 흐름에서 세워야 할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면밀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24시간 정보방 열려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미국 물가 지표부터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최근 발표된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보다는 당분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에 조금 더 시선이 쏠리고 있죠. 특히 물가가 크게 튀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좀 더 전문가님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원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전재원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 PPI 발표가 있었는데 약간의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눌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다시 67K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히든코인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런 흐름에 대해서 비트코인 시장에선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또 지금 현재 물가가 크게 튀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럼 지금 현재 나온 CPI와 PPI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네. 부합을 부합을 했고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보여지는데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 1K 정도. 네. 이 이유가 무엇이냐? CPI가 발표되기 이전에 약 1K 정도 옵션 투자자분들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발표되기 이전에 1K 정도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발표가 되고 이제 부합이다 보니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CPI, PPI 뭐 바로 투기성 투자를 하기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30%, 그 상승 가능성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이제 70%였고 일주일 네. 전에는 동결 가능성이 45%에서 네. 지금은 64%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이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지금 없다 보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지표나 이런 고용 지표가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또 고용 지표까지 약해지면서 네. 시장은 이제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투자자분들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심스럽고 지지부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이게 최근 가격 움직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또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가격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단기 보유자가 지금 네. 평단가에 지금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손실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단기 보유자의 지금 평균 매입가가 67.5K, 평단가가 67.5K입니다. 여기에서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은 네. 155일 미만 홀딩하는 사람을 이제 단기 보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는 약 63K에서 64K 약간 비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서 단기 보유자들은 약 6, 7%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가 심리가 본전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절 컷을 해야 되겠다. 네.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67.5K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빠짐이 발생이 될 것 네. 같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게 왜 그러냐? 본전 매도 물량이 바로 네. 쏟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5K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네. 하락을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67.5K를 이제 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7.5K를 터치를 하고 그 네.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뭐 주봉이 마감이 됐었을 때 네. 68K 뭐 이렇게 마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완전한 안착을 하게 되면은 70K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67.5K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볼 수 있겠고 좀 길게로는 이제 62K는 다시 한번 찍을 네. 것 같다. 많이 라고 설명드릴 떨어지네요.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67.5K를 네. 돌파를 하는지 지지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등락이 중요하기보다는 67K를 터치했을 때 이 매도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67K를 터치했을 때 하락할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 수요도 늘어나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선물 수요가 늘면 보통 이제 좀 상승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상승 가능성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 선물 수요는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물 수요는 아직 마이너스고 선물 수요가 급증을 한 이유가 네. 약 58K까지 빠지게 되면서 고래들이 이제 대규모로 선물 포지션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지만 현물 수요는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네. 여기에서 현물 수요가 마이너스지만 아직은 음수폭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 과거에 막 40K에서 100K까지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일 때는 네. 현물 시장까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완전한 이제 상승 추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완화는 되고 있지만 마이너스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현물 시장이 아예 완전히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선물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서 이게 또 상승 추세로 보긴 어려운데요. 이걸 이제 현물 매수로 이어지는지 봤을 때 현물 매수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저번 시간에 스트래티지가 이제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팔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다시 살 의향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온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스트리티지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1,600개 가량 매도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상당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현재 스트리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약 84만 2천 개이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굉장히 미미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디에 자금이 쓰였냐? 1,600개가 우선주 배당금과 재매입에 쓰였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운용 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맞아요. 여기에서 스트레티지가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스트레티지의 우선주인 STRC가 네. 발행가가 $100입니다. $100를 다시 찍게 되면은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STRC가 $95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약 $5만 오르게 된다면은 재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냥 스트레티지가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에는 스트레티지가 평당가가 약 72K입니다. 네. 72K인데 지금 현재 63K에 네.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겠다. 음. 그만큼 이제 믿음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약간의 펌핑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STIC가 $100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약간의 펌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트레티지는 그 부분을 노린 건가요? 어떤 부분 그런 말씀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펌핑이 늘어나는 부분을 그렇진 좀- 않습니다.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냥 매도를 하지 않겠다, 절대 팔지 않겠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의 움직임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어제 발표됐던 PPI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PPI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네.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는데 이제 좀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신호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PPI가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고 지금 당장에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지만 이 지금 당장에 뭐 투기성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CPI, PPI 때 그냥 단타로 쳐야지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네. 4월, 5월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1.4%, 1.1%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6월에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하락을 잘 안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하락을 잘 안 하는데 약 1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수치 하락 수치를 보여줬고 0.3%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4월, 5월에는 강한 상승이었고 6월에는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급락인지 7월까지 이제 봐야지 둔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네. 7월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다음 달 FOMC 발표가 이제 네. 동결이 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이럴 때 단기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더 오래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실시간 시장 이슈들도 계속 짚어주셨던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받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보방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면밀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보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이런 이슈들 한번 살펴봤으면 또 비트코인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흐름, 이 차트는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어떤 그게 역헤드 앤 패턴일까요? 숄더 패턴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네. 현재 수렴 단계에서 제가 65K를 찍고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런 앞서 설명드린 거시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트를 조금 볼 줄을 알아야지 그쵸. 이전에도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떨어지는 이런 것도 차트를 어느 정도 봐야지 조금 투자하는데 손실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당장에는 65K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수렴 상태로 보입니다. 65K가 수렴이고 이런 수렴이 끝난 직후에 큰 움직임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67K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입니다. 계속 맞고 떨어지는 여러 번 맞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단기 보유자가
지금 67.5K에 네.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67.5K까지는 당장에는 뚫지를 못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당장에는 65K 선에서 저항을 맞고 조금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수렴이 끝난 직후에 67K를 찍더라도 네. 다시 저항을 맞고 62K까지 한 번 더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알트코인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뭐 이더리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횡보를 조금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 200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네. 수치부터 일단 바뀌는 게 심리적으로 저항이고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듯한 패턴이 보여집니다. 네. 2000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져야 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1750에서 1950 사이에서 롱 숏을 잡으면서 포지션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네. 뭐 3년, 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구매를 네. 하셔도 매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저희 이어서 리플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리플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들고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지금 살짝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네. 이 1,600원에서 1,700원 굉장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만은 뚫리면 안 됐었는데 네. 뚫리게 되면서 1,500원 마지막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저항 구간까지 뚫리게 되면서 이제 더 큰 하락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저점이 아니냐, 지금 매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저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거래량까지 네. 감소를 하고 있는 지금 매력적인 알트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지금 다시 1,600원 선에서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네.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차트 흐름까지 다 봐주시는데요. 저희 지난주에 또 숨겨져 있었던 히든코인 가지고 오셨는데 그 히든코인이 또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건지 이번에 그렇게 숨겨져 있던 히든코인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패턴을 제가 들고 왔었죠. 네. 이 전형적인 패턴인데 네. 방송 시점 직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약간 빠짐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방송 끝난 직후가 이제 골든크로스 직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을 해라. 바로 상승을 할지 빠졌다가 상승을 할지 결국에는 상승을 바라봤었고 약 10% 정도 네. 히든코인은 보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크게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는 다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네. 다시 304원을 왔을 때 그때 오.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코인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양봉이 8개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히든코인 상당히 드뭅니다. 네. 거기다가 밑꼬리까지 달고 있지 않고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한 지지 저항 라인인 108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900원까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약 10% 정도 네.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히든코인 오늘 알차게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함께 면밀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